안녕하세요.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맵핑 미드 MSP라는 제목의 단원으로 MSP 안에서의 미디 컨트롤을 위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봐야 할 오브젝트, 노트인, 스트림노트, 파우와 파우 틸트, 틸트가 붙어 있으니까 MSP에 관련된 오브젝트겠죠. 그 다음에 심플 FM, 심플 FM이라는 오브젝트는 서브 패치로 이렇게 묶여 있어서 같이 서브 패치에 대한 사용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인부터 볼게요. 노트인이라고 이렇게 치면 receive MIDI 노트 메시지라는 정보가 뜹니다. MIDI 인풋 디바이스에서 MIDI 노트 메시지를 받아 출력을 합니다. 피치, 벨로시티, MIDI 채널. 저는 지금 MIDI 컨트롤러를 하나 연결을 할까 고민 중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다음 시간에 컨트롤 인이라는 오브젝트와 함께 다루도록 해서 오늘은 그냥 마우스로 할게요. 미디 인풋 디바이스가 있다 싶으면 연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피치 벨로시티 채널의 정보를 가지고 노트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오브젝트입니다. 스트림 노트. 스트림 노트라는 오브젝트는 필터 아웃 노트 오프 메시지라는 정보가 있는데요. 노트 오프 메시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이냐 하면 알트 클릭을 해서 헬프창을 열게요. 어떤 미디 노트가 피치 정보와 벨로시티 정보가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죠. 근데 스트림 노트도 같이 뭔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 하면 여기 뱅이 달린 것처럼 육안으로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스트림 노트 전에 한번 뱅을 달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얘는 스트림 노트가 있는 이유라서 노트 오프 메시지가 걸러지는 역할을 해서 뱅이 안 나올 거고요. 한 번은 얘는 스트림 노트 전에 있어서 누를 때도 뱅이 나오고 뗄 때도 뱅이 나옵니다. 누를 때도 뱅, 뗄 때도 뱅. 그쵸? 여기서는 스트림 노트를 거쳤기 때문에 노트 오프 메시지를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노트 오브젝트는 노트 오프 값이 들어가는 것을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메이크 노트와 혹은 아까 노트인 미디 값을 인용받는 오브젝트나 그것들과 함께 밑에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make note라는 오브젝트를 저희가 했나요? 기본 아규멘트로 벨로시티, 60의 벨로시티를 가지고 1000 동안에 노트를 만들어내는데 피치 정보는 위에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피치, 어떤 피치를 가지고 46이라는 피치가 있으면 피치가 스트림 노트로 들어가야 되고 벨로시티가 스트림 노트로 들어가야 되고 하면 오프 메시지를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은 아까의 노트인 오브젝트도 죄송합니다. 노트인 오브젝트도 이제 피치 값, 벨로시티 값 해서 이렇게 하면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림 노트는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파우해서 헬프장을 띄워서 어떤 계산을 해주냐 하면 2의 3승은 8 이렇게 베이스와 엑스포넌트를 이제 계산해 주는 건데 아니면 옆에 구성처럼 익스포넌트를 지수를 아규먼트로 지정을 해서 베이스를 주면 3의 2승은 9 이렇게 여기가 익스포넌트 밸류가 들어가는 자리로 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파워 틸트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틸트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아 MSP 신호에 대하여 계산을 해주는데 이것은 신호의 흐름을 딱 수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간단히 파워와 비교해서 정리했는데요. 파워 틸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파워와는 반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워는 지금 A의 n승 하고 아규먼트로는 익스포넌트 밸류가 들어갔죠. 근데 파워 틸트는 생각하는 것을 그 오브젝트가 굴러가는 방식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A의 n승이지만 아규먼트로 베이스 밸류가 들어가요. 반대로. 그냥 개념을 반대로 생각하시고 하는 일은 똑같아요. 뭐의 뭐승. 근데 그것의 인넷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파워는 베이스와 익스포넌트가 들어가는데 파워 틸트는
익스포넌트와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아규먼트로 얘는 이제 익스포넌트가 들어가는데 얘는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이것처럼 구성이 그냥 반대인 오브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심플 FM이라는 오브젝트를 볼게요. 심플 FM이라는 오브젝트는 이제 인넷으로 캐리어 프리퀀시, 그 다음에 하모니시티 레이시오, 그 다음에 모듈레이션 인덱스 이렇게 해서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즉 FM을 심플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오브젝트인데 이 오브젝트는 사실 이렇게 락을 걸고 더블 클릭해보면 창이 하나 떠요. 이게 바로 서브 패치로 구성되어 있는 맥스에서 제공해주는 오브젝트입니다. 뭐 한 오브젝트로 미리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서브 패치의 원리는 p 뭐 하거나 뭐 패처라고 쓰면 create a sub patch within a patch. 이 패치 안에 패치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패처 해서 혹은 p 하고 만들어지죠. 근데 꼭 이름을 설정해 주는 것이 좋아요. p 하고 뭐뭐 하고 보면 SDF라는 서브 패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심플 FM처럼 인넷, 아웃넷을 어떻게 내요? 하고 보면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가셔서 이제 인넷은 인넷 하고 첫 번째 인넷이다 하면 이런 모양이 뜹니다. 들어가는 모양. 그래서 이렇게 패치 안에서 또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이렇게 복사되면 자연스럽게 인넷 번호가 바뀌고 얘가 자리가 바뀌면 얘랑 자동으로 숫자가 바뀌게 돼요. 인넷 그 순서가.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인넷이 5개 나와 있죠. 그리고 아웃넷은 아웃넷 하고 치면 반대로 여기에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아웃넷이 생긴 신호가 빠져나가서 서브 패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거 패치 하나로 되게 이 전체 패치가 굉장히 깔끔해지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번호가 알아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를 만들 수 있는데 서브 패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떤 패치를 구상을 완벽하게 끝내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서브 패치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하면 좋겠지만 패치를 그냥 막 만들다가 어느 순간 너무 지저분해 보이면서 패치가 필요할 순간이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만들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오브젝트들과 메시지 박스들과 뭐 넘버 박스들이 막 뒤섞여서 굉장히 복잡한 구성이 됐을 때 패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필요한 영역에 오브젝트들을 한꺼번에 묶고 싶은 영역에 묶은 다음에 커맨드 Shift E 혹은 윈도우는 컨트롤 Shift E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패치가 이렇게 생깁니다. 서브 패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자리에서 푸는 방법은 커맨드 C 하셔야 돼요. 제가 푸는 방법의 그 단축키는 못 알아내가지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래서 서브 패치의 사용법까지 마무리를 해서 키노트를 다시 돌아와서 오늘 다룰 내용의 의미를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MIDI는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의 앞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그 위의 약속과 규정으로 정해진 0에서 127의 MIDI 값을 사용자가 원하는 범위의 파라미터 값으로 이제 맥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메인 튜토리얼 패치를 보도록 할게요. 돈 세이브하고 이게 메인 튜토리얼 패치인데 먼저 B 부분이라고 된 부분을 볼게요. 여기서 노트 인이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떤 미디 인풋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그것의 건반을 치면 피치 정보와 벨로시티 정보를 받는다는 것이고 아까 봤듯이 스트림 노트를 해서 노트 오프를 한번 걸러주고 이것을 M2F가 이번에 메인 오브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M2F는 MIDI to frequency로 이제 MIDI 값을 프리퀀시 값으로 보내줍니다. 반대도 있어요. F2M에서 프리퀀시 값을 MIDI로 보내줄 수도 있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범위로 변경을 쉽게 해준 거예요. 프리퀀시 값으로 바꾼 거를 send 하면 R이 받아서 MIDI에
프리퀀시 값이 나오도록 지금 220이 설정된 이유는 지금 로드뱅이 있어요. 로드뱅 프리퀀시 220, 앰프는 0.125로 로드뱅이 되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패치가 로드되는 순간 이것에 뱅을 주기 때문에 저번에도 웨이브 할 때 이 세미콜론이 나왔죠. 세미콜론이 샌드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여기 B 부분에서는 M2F가 메인 오브젝트로 변환을 쉽게 해주는 미디 노트 값을 프리퀀시로 저는 그리고 오늘 미디 인풋 디바이스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계신 분은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수치를 조절하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안 쓴 이유는 그냥 기본 220Hz로 설명하는 방법이 가장 쉬워서 이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의 패치는 이제 심플 FM, 아까 봤던 심플 FM이란 서브 패치 안에 구성된 FM 신디시즈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한 패치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주고 있냐 하면 5가지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지정된 넘버박스 값들에 의해 작동이 됩니다. 보면 5가지 영역, 옥타브 밴드, 비브라토 레이트, 비브라토 뎁스, 모듈레이션 인덱스, 앰플리튜드 라고 하는 5가지 영역이 제어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오브젝트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의 메인 오브젝트 스케일. M2F처럼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뭐 스케일과 연결된 게이트, 뭐 프리셋 이런 오브젝트들은 뭐 이전에 14, 16 튜토리얼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뭐 살짝 언급하고 다시 한다면 게이트는 위에 번호에 따라 이 아웃풋 문이 열려서 이것의 내용을 갖고 있다가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을 선택했으면 1번 문이 ON이 되고 나머지는 OFF가 되면서 이러한 정보들이 1번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셋은 미리 지정한 값들이 이렇게 연동이 돼서 여기서 U 메뉴에서 선택이 되면 프리셋과 연결이 돼서 1번이 선택이 되니까 1번에 미리 지정한 값들 이 스케일 값이 이제 나오고요. 2번이 나오면서 프리셋의 2번을 눌러서 미리 지정한 값들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1번에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이 지금 어떻게 읽어야 하는 오브젝트냐면 0에서 127을 0에서 2로 바꿔줘 하고 익스포넌트는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될 거냐라는 그런 기준인데 1이면 1대1 비율로 x, y 값이 치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64, 65 정도 뭐 될 텐데 지금 1대1 비율로 하니까 약 0과 2 사이의 범위 내에서는 1.000079가 나오네요. 그래서 스케일은 아규먼트로 이런 식으로 자주 쓰여요. 인풋 로우 값, 인풋 하이 값, 이 값들이 아규먼트로 들어가서 쓸 수가 있어요. 0에서 127의 값을 0에서 1로 뭐 1.06의 비율을 가지고 이건 미디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앰프 값을 변환할 때 많이 사용하는 수식인데요. 이제 숫자인데요. 이렇게 아규먼트로 정해놓고 넘버박스 같은 거 플로엇을 조절하려면 플로어 박스를 달아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넣어서 아규먼트로는 이니셜 값으로 그냥 보여주는 값이고 이제 진짜로는 여기서 또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아규먼트로 지정된 값 0에서 127의 값은 x값 그 다음에 0점에서 1점 바뀐 값이 y값 플롯으로 해야겠죠. 플롯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값에 맞는 값이 출력되도록 왜 안 되죠? 네, 출력되도록 지금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컨트롤 인이라는 오브젝트도 미디 인풋 디바이스의 정보를 받아서 이제 노브나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반응을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다음 튜토리얼에서 공개가 됩니다.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밴드 옥타브부터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옥타브 피치 밴드죠.
이제 1번이 나와서 프리셋에서 1번 값을 지정된 거를 미리 스케일에 부르면 슬라이더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에서 127 값을 0에서 2, 익스포넌트는 1, x 대 y 값이 1대1 비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64 정도 되면 아까 봤듯이 약 1이 나와요. 슬라이더의 x값이 스케일 오브젝트 A의 0에서 2 범위에 맞는 y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 y값은 여기 묶여 있다가 여기서 지금 1번을 받았죠. 그럼 게이트 1번으로 지금 아웃렛으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럼 트리거 오브젝트 지난 시간에 봤죠. 오른쪽에서부터 먼저 나가요. F부터 먼저 값이 주어지고 지금 1.0079라는 값이 먼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2가 여기로 들어가고 있겠죠. 그 다음에 뱅을 쏴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제 신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y값은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0의 몇 승이라는 의미가 돼요. 지금 0의 1.008승. 그런데 지금 0은 0이 아니라 이니셜 값이고 진짜 수는 2예요. 2에 1.008승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좀 쉬운 수로 보면 최대수를 볼게요. 2가 나오죠. 2가 여기 머물고 있고 1번 아웃렛이 지금 열려서 들어가면 즉 F가 2점이 나오는데 지금 베이스가 2예요. 2로 들어가고 있어요. 2의 2승은 4가 됩니다. 여기서 출력이 되죠. 4 값이. 그리고 220Hz가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럼 220 곱하기 4는 880. 즉 두 옥타브 위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0 하면 여기 의미가 2의 0승이 되죠. 2의 0승은 1, x의 0승은 1이라는 정의가 있죠. 그래서 최소값일 때는 그냥 곱하기 1이 되니까 즉 220Hz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한번 조절하면서 들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앰플리튜드 값을 안 줬지. 이제 한번 주고 해서 두 옥타브 위에 880 Hz가 나왔어요. 그러면 약간 64 정도, 64가 나왔죠. 64로 하니까 약 442가 나왔죠. 440을 하려면 어렵네요. 맞추기가. 어쨌든 가운데쯤으로 왔을 때 한 옥타브 위에 라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옥타브 밴드는 파울을 5의 몇 승 이런 수식을 통해서 계산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은 파우 틸트로 함께 계산되어지는 비브라토 레이트와 비브라토 뎁스를 보겠습니다. 비브라토 레이트는 이제 사이클 오브젝트 주파수의 진동 횟수를 컨트롤하고 비브라토 뎁스는 비브라토 폭을 정합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모듈레이터로 이제 취급되는데 파워 틸트의 오브젝트에 의해서 G수로 취급된 아웃풋 값들이 메인 주파수와 지금 곱해지고 있죠. 여기서 곱해지고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그냥 파워와는 반대로 설계되어 있어요. 왼쪽 인렛이 지수값, 오른쪽 인렛이 베이스입니다. 계산이 쉽도록 비브라토 레이트를 1로 둘게요. 1로 두고 여기서 먼저 비브라토 레이트를 결정할게 하고 프리셋은 0에서 127 값이 2에서 0으로 되어 있죠. 하면 x가 0일 때 y가 이 값이 나오도록 해주고 반대로 최대일 때는 0 값이 나오도록 해서 64 정도가 되면 0.999997 1이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제가 임의로 여기다 쓸게요. 1을 써야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1을 두도록 하고 비브라토 뎁스의 스케일을 보면 비브라토 뎁스의 스케일을 볼게요. 0에서 127 값을 1에서 100으로 바꿔줘 라고 하고 있는데 최소값이 1입니다. 최소값이 1이라는 것은 내리면 1이 나오죠. 비브라토가 꺼진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 보면 사이클은 만약에 1이라면 1초 동안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한 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의 1승과 마이너스 1의 1승을 갖고 있는
신호인데 그럼 결과값이 1이 됩니다. 뭐의 1승은 1이니까 아무 변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뎁스 크기가 2이다. 뭐 구성은 여기서 움직이는 게 원칙이지만 계산하기 쉽게 한번 여기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크기가 2면 사이클 오브젝트가 -1에서 1까지 움직이는 동안 그러면은 여기서 뭐의 몇 승으로 표기가 될 텐데 2의 -1승과 2의 1승으로 각각 0.5부터 2까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메인 프리퀀시와 곱해지고 있죠. 0.5에서 2까지 중심으로 한 옥타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비브라토가 발생합니다. 한번 볼게요. 사이클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되겠죠. 그러면 한 옥타브 위아래로 비브라토가 발생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넷으로는 모듈레이션 인덱스를 조정하는데 어떤 효과가 나느냐 하면 값이 스케일 되어서 요만큼의 범위를 지정을 했어요. 사용자가. 그러면 이렇게 막 조절을 하는데 뭐 2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라인 틸트 오브젝트와 만나서 20이라는 값의 범위로 100ms 동안 부드럽게 움직여줘 라는 명령어가 들어가면 심플 FM의 모듈레이션 인덱스를 조절하는 곳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한번 소리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네, 음색이 달라지는 모듈레이션 인덱스였고요. 그다음에 앰플리튜드 중요하게 볼 것은 제가 아까 뭐 스케일 쓰면서 이것은 앰프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입니다 이러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갔었는데 여기서 그대로 썼어요. 0에서 127 값을 0점에서 1점으로 익스포넌트하게 1.06이라는 숫자가 보이는데 이 마지막 아규멘트로 1.06이라는 익스포넌트를 지정하는 이유는 사람이 듣는 것처럼 사람의 귀가 리니어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앰프량을 기하급수적으로 값을 주었는데 키노트를 한번 보고 이게 바로 기하급수적인 그런 모양이에요. 1대1 변환이 아니라 갑자기 확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x의 중간값인 64를 넣어볼게요. 64를 하면 y의 값이 0.02밖에 되지 않아요. x에서는 이미 반인데 그리고 x에서 115 정도 왔을 때가 이제 0.49 y 값의 중간값이 0.5가 나옵니다. 127에서 1이 되도록 하면 64에서 어차피 이걸로 움직이니까 지금 슬라이드는 0에서 127로 딱 맞춰져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네요. 이 넘버박스의 범위를 이제 제한하고 싶으면 한번 클릭을 해놓고 어떤 제한하고 싶은 넘버박스를 클릭해놓고 인스펙터를 열어서 미니멈 값, 맥시멈 값 하면은 됩니다. 여기서 뭐 한번 정해볼까요? 미니멈 값은 0이고요. 맥시멈 값은 127로 해서 인스펙트를 정해놓으면 여기서 움직여도 127까지 하고 안 올라가요. 더 이상. 어쨌든 115까지 했을 때가 이제 Y값에 약 0.5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115부터 127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머리로 하자면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미디값 0에서 127 값을 MSP에서 사용할 수 있게 사용자가 원하는 파라미터 값으로 조정하는 법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변환을 쉽게 해주는 오브젝트로 대표적으로 스케일과 M2F 혹은 F2M도 있었어요. M2F가 있었는데 다양한 변화값으로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사용해서 한번 패치를 조정해 보세요. 스케일이나 M2F는 굉장히 유용한 오브젝트라서 앞으로도 많은 튜토리얼에서 볼 수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튜토리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